수지 맞은 우리 79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벌써 드라마가 3분의 2나 달려왔네요. 이제 의혹들이 빨리 풀리고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속 시원히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남아있는 의혹 중 가장 큰 것은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버렸느냐, 실수로 잃어버렸느냐 하는 문제인데 79화의 말미에 한진태가 해들 요양병원으로 들어서는 장면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실종 사건에 한진태가 모종의 개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고, 이제껏 김마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진태의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것 내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포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남은 회차 동안 작가님이 한진태를 어떤 사람으로 그려낼지, 김마리 인생의 진정한 조력자인지 아니면 야비한 방해꾼인지 긴장감 있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수지가 엄마를 찾는 일로 스토리가 채워졌다면 이제는 채우리가 엄마를 찾는 이야기로 얼마 안 남은 회차 동안 속도감 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진수지는 마지막 매듭을 확실하게 풀기 위해 진장수의 집을 찾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진나영과 한현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판 출석을 앞둔 장윤자는 갑자기 집에 온 진수지 때문에 사위 앞에서 개망신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진수지는 매사에 거짓말쟁이인 장윤자로부터 증언을 확답받았고, 진수지가 장윤자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한현성은 박복선으로부터 진수지가 친엄마를 찾아서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당집 사장님이 진수지의 친엄마였다니, 한현성은 지난번 상견례 때 출장 요리하러 온 최선영을 모른 척했던 진나영을 노려보았지만 진나영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입덧쇼를 펼치며 상황을 빠져나갔습니다. 콩이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콩이가 살아있다면 엄마 진나영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니 모태효자나 다름없는데요. 진나영은 비밀이 한현성에게 들켜 초조한 마음이 되었고,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진수지를 바라보는 한현성의 눈빛이어서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증언을 해주지 말라고 강요를 하여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왜 최선영을 모른 척했냐고 따져 물었고, 진나영은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대답을 하지 않은 것 뿐이었다면서 둘러댔는데, 진수지가 최선영의 호적에 올라가면 채우리와는 남매가 되는 거 아니냐는 한현성의 말에 진나영은 온통 진수지 이야기뿐인 한현성에게 폭발하여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진나영은 이때다 싶어서 화장대에서 진수지와 한현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이며 아직도 진수지를 잊지 못하고 있는 한현성에게 화살을 돌렸고, 진나영의 고성을 들은 김마리는 어른들 모시고 사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나무랬다가도 진수지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는 한현성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다는 진나영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진나영은 이 집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김마리의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현우를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환심을 사는데요. 진나영은 얼굴 복원 기술을 이용하여 현우를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현우를 찾기 위해 과거에 안 해본 방법이 없었던 김마리는 소용없는 짓이라면서 처음에는 낙담했지만 진나영의 반복적인 설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실종된 직후 20년 동안 갖은 방도로 현우를 찾아보다가 결국은 실망을 하고, 최근 10년 동안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온 김마리는 현우의 실종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를 해볼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김마리에게 결정적인 희망을 준 사람은 최선영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최선영이 자식을 잃은 적이 있었다는 말이 생각나 사과도 할 겸 속을 털어놓으려고 마당집에 찾아갔는데, 최선영은 27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아 함께 살고 있고, 그 딸이 진수지라는 것을 밝히자 김마리는 자신도 아이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살아났고, 자신의 아이도 진수지처럼 어딘가에서 반듯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은 최선영과 김마리는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화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김마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한진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진태는 김마리가 이제 그만 현우를 잊고 진나영의 아이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진나영을 불러 현우를 찾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요 섞인 당부를 하였는데요.
한진태는 김마리가 헛된 희망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을 부추겨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진나영에게 말한 것이지만 솔직히 자식을 찾는 일은 본능적으로 어떤 부모든지 죽을 때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진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마리를 도와서 현우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김마리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진나영은 콩이방을 즐겁게 만들려면 김마리의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급조한 방법이었는데 막상 한진태가 현우 찾는 일을 반대하고 나서니 김마리와 한진태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진나영은 한번 생긴 호기심은 끝까지 풀어서 답을 확인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자신도 현우가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진태가 김마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조금 수상하게 생각하여 뭐 아니면 못 찾아도 그만 찾으면 김마리에게 점수 확실히 따게 되는데 설마 이 문제 가지고 한진태가 날 내치지는 않겠지 하며 한진태 모르게 현우 찾는 일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진수지는 하루만 지나면 채우리와 남매가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장윤자를 더 이상 엄마로 마주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진장수에게 꼭 장윤자가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부탁을 하였고 장윤자는 진나영의 강요 때문에 증언을 해주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아픈 척 꼼수를 썼지만 진장수는 이혼하자는 무기를 들이대면서 장윤자를 설득하였고 최선영의 소송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극중 진수지와 채우리가 남매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두 사람 사이가 연인으로서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긴 하지만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진수지와 채우리는 마음속 깊은 한켠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곱게 남겨두고 있다가 다시 연인이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우리가 부모를 찾아서 최선영을 떠나게 되는 설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80화에서 김마리는 마당집을 나서면서 채우리와 진수지를 만나게 되는데 김마리는 진수지에게 어머니께 얘기 들었어요. 여기 사장님이 진수지 선생 어머니시라고요. 진수지 선생한테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 진심으로 축하해요. 너무 부럽네요. 두 사람 평소에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남매가 같은 정신과 의사였다니 참 기막힌 우연이네요. 그리고 채우리 선생, 나 앞으로 마당집 가끔씩 들러서 어머님과 말동무해도 될까요? 채우리는 아네 그럼요. 얼마든지. 진수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우리와 김마리의 사이가 냉랭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에 놀랐지만 김마리의 표정이 밝은 것을 보니 일이 잘 해결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가 한진태에게 마당집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우리 현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진태는 또 그 소리예요? 김마리는 오늘 마당집에 갔었어요. 마당집 사장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 아이가 바로 진수지 선생이래요. 27년간이나 헤어져 살다가 최근에야 찾았대요. 그러니 여보, 우리 현우도 분명 어딘가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말에 뭐라고요? 진 선생이 마당집 사장 친딸이라니 확실해요? 김마리는 그래요. 두 사람 한 집에 살면서도 한동안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렇게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으니 두 사람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상에 분명히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나 다시 우리 현우 찾아볼래요. 우리 현우도 진 선생처럼 우리 근처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동안 내가 노력을 덜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손을 놓고 있었으니 원전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볼까 해요. 우리 현우 꼭 찾고 말 거예요. 당신도 도와줘요. 김마리의 말에 한진태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당신 그러다가 또 못 찾으면 얼마나 나를 또 원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성이 아이 머지않아 태어날 텐데 이렇게 엉뚱한데 시간만 쓸 작정이요? 김마리는 당신은 정말 내가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우 찾는 게 싫은 거예요? 당신이 현우를 잃어버린 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은 이상하리만치 너무 차분해요. 당신이 도와주길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마리는 현우의 방에 들어가 현우야, 난 네가 꼭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네가 날 찾아올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죽었기 때문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 엄마 꿈에 달려와 안긴 것처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현우야 하고 말합니다. 김마리는 30년 전 현우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재개를 요청하는데 담당 형사는 이거 너무 오래돼서 찾기 더 힘드실 거예요. 그때도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마리는 제가 20년 동안 찾아봤었지만 모두 허사였죠.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사진 복원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하던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사는 사모님 직접 찾아다니신 건 맞아요? 김마리는 아니요. 그때 저는 충격에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서 남편이 다 알아봐줬죠. 김마리의 말을 들은 형사는 20년간 찾으셨다고요? 여기 기록을 보니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하지 않을 걸로 나오는데요. 실종 사건은 실종자를 찾기 전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종료시키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사건 발생 후 한 달 후 수사 종료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를 찾으신 거 아니었어요? 김마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놀라고 한진태가 수사를 종료시켰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한진태에게 따지는데 오늘 우리 현우 실종 사건 재수사 요청하고 왔어요. 오늘 가서 보니 내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게 있었더군요. 당신 왜 우리 현우 수사를 당신 맘대로 종료를 시켰어요? 우리 현우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당신이 맘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현우를 꼭 찾아주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왜? 한진태는 드디어 김마리가 알아챘구나 싶어 잠시 긴장하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우를 찾아 헤맸소. 당신은 매번 어떻게 우리만 생각해요? 전국의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뿐인 줄 아시오? 한 달이면 경찰에서도 할 만큼 다 한 셈이요. 우리 현우만 찾아달라고 평생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질 않소. 당신이 그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내가 현우만 찾으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내 생각은 안 하는 것이오. 나는 현우도 소중하지만 우리 현성이 그리고 당신도 나한텐 아주 소중했어요. 현우처럼 또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때 현성이 당신은 새까맣게 다 잊었어요? 형이 안 보인다고 늘 놀아주던 형이 이제는 안 놀아준다고 매일 울었던 거. 당신은 현성이조차 돌볼 기력이 그때는 없었어요.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김마리는 당신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나를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은 현우를 찾을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이 실수로 현우를 잃어버렸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것 또한 버린 것이나 다름없어요.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요. 혹시 현우를 당신이 버린 거예요?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화를 내며 정말 망상이 지나치군요. 현우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현우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당신이 봐서 잘 알지 않소. 난 현우를 내 자식처럼 현성이랑 똑같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어요. 한진태와 김마리가 싸우는 얘기를 진나영이 다 엿듣고야 마는데요. 뭐야? 현성씨 형님이랑 현성씨가 아버지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현성씨 형님이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고 현우가 실종되었어도 찾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며 놀랐고 역시 자신이 처음 현우 사진을 봤을 때 한현성과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나영은 이 사실을 한현성이 알고는 있을까 궁금하지만 만약 괜히 물어봤다가 한현성이 충격이라도 받으면 한진태의 귀에 들어가 눈밖에 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넘어가려 합니다. 일단 진나영은 한현성의 형이 현재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지 현우의 사진을 복원해 보기로 하는데요. 현우의 실종 전단지를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렵게 복원해낸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이 얼굴 낯이 익은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니, 이건 채우리 씨 얼굴이잖아. 와, 진짜 비슷하다. 아니, 잠깐만, 혹시 채우리 선생이 현성 씨 형? 진나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잃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해서 자신이 직접 현우를 찾아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현성 씨 형의 얼굴이 채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으니 진나영은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채우리를 김마리에게 찾아주면 당연히 최선영의 호적에서 채우리를 빼올 것이고, 그럼 진수지와 채우리는 결혼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현성 씨가 바람은 안 피우겠지만 지금 바람 피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수지가 해들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내가 형님 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데다 해들 집안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 진나영은 절대 진수지에게는 콩 한 쪽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안 돼, 어머님이 채우리 선생을 먼저 의심하기 전에 내가 확실히 막아야 해. 하며 진나영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한편 한진태는 김마리가 현우를 찾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 심기가 불편한데요. 한진태는 해들 요양병원으로 가서 오래된 자료를 꺼내봅니다. 그 자료는 요양병원 환자의 진료 기록부였는데 환자 이름은 고인숙이었고 병력과 임상 소견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진태는 나지막히 중얼거리는데요. 고인숙 씨, 내 말대로 한 거 맞지요?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그러니 당신도 약속을 잘 지켰으리라 믿겠어.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80화에서 김마리는 최선영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현우의 실종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고, 한진태는 김마리가 현우를 찾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어서 현우의 방을 치우고 콩이방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고 김마리에게 현우를 대신 찾아주겠다느니 하면서 바람 넣지 말라고 하였고, 진나영은 오히려 한진태의 말이 현우의 아빠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현우를 직접 알아보러 다니다가 채우리가 현우란 것을 알게 됩니다. 진나영은 한현성과 술을 마시다가 집까지 바래다준 채우리에게서 머리카락을 집어내어 김마리와 한진태 두 사람과 모두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고, 채우리가 한진태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진태가 그래서 이렇게 현우를 찾지 않으려 했구나. 비로소 알게 된 진나영은 이 일을 잘만 이용하면 해들 재단의 안주인으로 영원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지와 채우리는 알아가준 종이컵 전화기로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우창은 채우리 방에 놀러왔다가 방 사이에 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아직도 서로 많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여 최선영에게 두 사람을 이대로 남매로 살아가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을 합니다. 최선영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며 괴로워하고, 강정수는 채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자고 말을 합니다. 채우리 엄마는 암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있을 거 아니냐면서 시도는 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채우리의 엄마는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우리가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데리고 있었던 양엄마는 암이 있었긴 하였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김마리가 사랑한 첫사랑 고승환의 누나였습니다. 고승환의 누나인 고인숙은 30년 전 한진태의 부탁을 받고 현우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한진태가 현우를 데리고 소아과 병원을 찾았을 때 울린 삐삐는 응급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고인숙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고인숙은 동생 고승환이 사고로 죽기 전에 김마리가 고승환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김마리가 한진태와 결혼을 하자 조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한진태에게 아이를 달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한진태는 자신의 아이도 아닌 현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해들병원의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했었는데요. 한진태가 현우와 병원에 들른 날에도 어김없이 고인숙은 한진태에게 연락을 하였고, 한진태는 고인숙에게 현우를 데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현우를 데리고 1년간 숨어 살라고 말을 하였는데, 고인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암 이외에도 알츠하이머가 발병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현우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현우를 잠시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현우를 위해서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고인숙은 한진태를 찾아와 한진태가 현우를 버린 것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였고, 한진태는 고인숙에게 자신이 고쳐주겠다고 말하여 해들 요양병원에 몰래 입원시켰습니다. 한진태는 고인숙을 치료해 주려던 것이 아니라 고인숙을 없애버리려고 요양병원에 들인 것이었는데요. 고인숙은 결국 한진태의 계략으로 서서히 병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투입받아서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 고인숙은 현우가 죽었다고 한진태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진태는 그렇게 현우와 영영 이별하게 된 것이었는데 한진태가 현우가 혼자 놀고 있었던 시간 35분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현우를 끔찍히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진태가 현우를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서는 고승환의 누나 고인숙을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지금 채우리가 되어 한진태의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데요. 채우리는 한현성과 술자리에서 왜 자신이 의사가 되었는지를 털어놓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이 내가 어릴 때 병원차를 아주 좋아했대요. 내 꿈이 의사였나 봐요. 병을 고치는 의사. 그런데 내가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엄마는 내가 5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보육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난 한 번도 5살 때 이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때 알았죠.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란 걸. 그래서 하늘 아래 어딘가에 우리 친엄마가 날 잃어버리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다 보면 우리 엄마의 마음도 어디선가 위로받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우리는 자신의 친엄마는 암으로 죽은 그 사람이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